그럼 이번에는 또 이제 패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패턴의 종류에 대해서 뭐 쉽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글렌 체크라든가 뭐 스트라이프, 이걸 뺀 나머지 또 어떤 원단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또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은 뭐 분류를 나눠보자면은 이제 솔리드가 일단 있죠. 솔리드 가장 아무것도 없는 이제 패턴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단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솔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있는 이제 헤링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뭐랄까 헤링본 이제 그 물고기 뼈, 청어의 뼈를 이제 의미하는 청어의 뼈. 건데 약간 빗살무늬 토기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 헤링본이 있고 샥스킨 샥스킨. 샥스킨도 이제 그 상어의 피부라는 말처럼 그 약간 톱니 무늬처럼 이렇게 맞아요. 톱니무늬. 이루어져 있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링본과 샥스킨은 조금 이제 그게 티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뭐 패턴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죠. 은은한 그런 조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더 좀 표현이 더 강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트라이프. 그리고 스트라이프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핀 스트라이프처럼 이제 선이 좀 가는, 그리고 초크 스트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선이 두꺼운 그 초크로 이제 그었다 해서 그렇게 유래된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체크 종류가 이제 뭐 글렌 체크도 있고 윈도우 페인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체크는 사실 조합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쭉 나열하자 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근데 대표적인, 그러니까 수트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글렌 체크와 윈도우 페인 플레이드. 윈도우 플레이드. 이제 플레이드랑 체크의 차이점은, 플레이드는 이제 큼직큼직한 사이즈의 이제 체크를, 그러니까 이 무늬를 이제 플레이드라 하고, 조밀조밀한 이런 모양을 이제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페인 플레이드는, 그러니까 보통 윈도우 페인 체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윈도우 페인 플레이드예요. 큰 모양의 이제 바둑판 무늬처럼 돼 있고, 대표적인 게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원단의 조직 패턴의 종류들이 사실 더 이제 마이크로하게 들여다 보면은 원단의 이제 조직이라는 이제 이런 구성, 뭐랄까, 원단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주자직이라든가, 네, 그렇죠. 명직이라든가, 평직에 네. 대해서 네네.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원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양복지로 쓰는 원단들은 우분이라고 합니다. 우분이 뭐냐면은, 니트 아시죠? 알죠. 니트랑 우분은 이제 다른 조직이에요. 우분은 이제 경사 위사라고 그래서 이제 세로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원단을 짜는 이제 재식기가 있는데, 경사는 세로실, 위사는 가로실이에요. 이게 교차가 되면서 이제 우분이라는 이제 조직이 되는 거고, 니트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뜨개질 해보셨잖아요. 뜨개 해보시진 않으시겠구나.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오늘 중학교 가사 시간에. 네. 네. 코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꿰는 방식이죠. 또 양복지나 뭐 스포츠 코트는 뭐 대체로는 우분 조직이 그렇죠. 기본입니다. 니트 종류는 이제 뭐 스웨터 이런 거에서 많이 쓰이는 원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분 조직을 쓰는데, 우분 조직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 있어요. 삼원 조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평직과 능직과 주자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사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거나 뭐 전문가 아닌 이상 뭐 들어보기, 뭐 얼핏 들어볼 수는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죠,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저도 뭐 이런 공부할 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쪽은 패션 쪽이라기보다 아예 뭐 수학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좀 어려운 네. 거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원단의 조직별로 특징이 있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헤링본이라든지 뭐 능직 이런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짚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평직은 이제 경사 위사가 있을 때 보통 이제 한 올씩 교차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사가 하나 나오고 위사가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교차점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차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원단이 조밀조밀해요. 조직이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평직에서 이제 나오는 원단, 평직으로 이루어진 원단들은 대체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 이탈리아 원단보다는 사실 영국 원단들 보면 평직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네. 편이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영국 원단들이 좀 내구성이 튼튼한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평직 원단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게 이제 옥스포드. 그 옥스포드 셔츠 있죠. 네. 옥스포드 셔츠를 생각하시면은 아, 평직이 어떤 거구나라고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옥스포드 셔츠 보면 되게 평직이죠. 튼튼한 느낌이죠. 원단이 거칠고 네. 그런 느낌이고, 대신에 근데 이게 주름은 조금 갑니다. 튼튼한데 주름은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능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능직 원단들은 이제 똑같이 이제 경사 위사 교차를 하는데, 이제 경사가 드러나는 게 두 개가 드러나고 그 다음 위사가 하나 드러나는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결이 사선으로 결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경사, 그러니까 능직의 대표적인 이제 직물 같은 게 이제 사실은 청바지, 데님 있어요. 이게 왜 경사인지 알 수 있냐면은 그 청바지의 앞과 뒤가 색깔이 다른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청바지 같은 게 보통 이제 겉이 파라면 뒤쪽은 뭐 약간 하얀, 그러니까 좀 밝은 색깔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드러나는 이제 실의 색깔이 어떤 게 더 많이 드러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 경사가 파란색이고 위사가 하늘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사가 이제 두 개 나오고 위사가 하나만 나오면 결국에는 크게 면적을 보게 되면 경사가 훨씬 많이 보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골이 이제 생기고, 이제 이런 게 능직의 이제 능직이 이루어진 조직인데, 능직은 아까 평직에 비해서 교차점이 조금 적어요. 이렇게 교차하는 그 비율이 같은 그 면적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김이 조금 덜 갑니다. 능직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내구성은 평직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원단을 조직하는 요소들은 이거 말고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바뀌게 되면 또 특징이 바뀔 수 있는데, 대체로 모든 게 같다고 가정하에는 그런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단을 자세히 고르다 보면은 이제 평직 원단들에 비해서 이제 능직 원단들이 좀 더 약간 유연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만져보시면. 그리고 광택감도 은은하게 조금 표현이 되죠. 능직 원단들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주자직, 아까 말씀하신 주자직인데, 주자직은 사실 능직에서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더 이제 교차점이라는 게 적고, 실이 조금 더 교차점 적다라는 게 그 교차하는 빈도가 적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더 능직이 좀 더 느슨하게 이제 경사나 위사 같은 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게 적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고 이제 광택감도 조금 더 많이 돌아요. 그래서 주자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세틴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주자직이에요. 네. 저도 모르고 있던 분야인데 네. 잘 설명해 주시네요. 이게 좀 설명 어려운데, 아마 이제 저희가 뭐 영상에서는 나중에 완성본에서는 뭐 이렇게 이게 참고할 만한 이런 이미지들이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약간은 좀 더 이해가 쉬울 이해하시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왜 뭐 능직이나 주자직이 왜 광택감이 많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표면이 있을 때, 피부 같은 것도 그런데, 피부가 되게 뭐랄까요, 어떤 사람들 피부 보면 되게 반질반질한 사람 있고, 피부가 광택이 되게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표면이 균일할수록 광택감이 원래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원단 조직 같은 경우에도 능직이 되면은 그 골이 아까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골 때문에 그런 조직이 균일하게 생기는 그런 조직감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 빛 반사가 훨씬 더 고르게 표현되는. 고르게 되는 거죠. 이게 난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골 때문에. 그래서 능직이나 이제 주자직들은
광택감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헤링본 같은 경우에는 능직이 이제 변형된 거예요. 보시면 능직이 네. 보통 이제 결로 이렇게 쭉 가는데 헤링본은 이게 V자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형 능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능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무수하게 많은 조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어떤 뭐 브랜드에서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뭐 이제 자기만의 조직을 개발해가지고 뭐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서 이제 뭐 원단 시장을 가보면 아는데 되게 생소한 이름들이 뭐 이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변형을 조금씩 해가지고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뭐 트윌이라든지 뭐 서지, 뭐 다른 뭐 개버디 뭐 이런 것들도 다 능직인데 그 위사와 경사가 얼마큼 교차됐냐. 그죠. 뭐 이 거기서 이제 경사도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표현이 좀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온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 삼원 조직에서 다 파생되는 게 많아요. 좀 내용이 좀 복잡하죠. 쉽진 않아요. 저도 네네. 지금 네네. 주현 씨가 얘기하면서 몰랐던 부분들, 알았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채워가는 기분이어서 굉장히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찾아보면은 지금 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뭐 이거를 약간 업으로 찾는 분들이 봤을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셨나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야 뭐 아무래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린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알면 되죠. 힘들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